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블리TV. 오늘이 제 12회인가요? 벌써 제 12회입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최은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방송이 8시 30분 생방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시 30분부터 한 2분 정도 저희 더청라를 사랑해주시는 협력업체들의 광고가 나가는데, 그 2분 정도의 시간은 조금 할애하셔서 저희 광고들을 좀 봐주시면 저희 협력업체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더위 조심하시고 앞으로 계속 더워질 텐데 오늘이 또 하지죠. 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배석희 청라청년 전 회장님, 배블리TV의 배를 차지하시죠? 오늘도 나와 계신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청라청년 회장 배석희입니다. 우리 저기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돼서 한낮에는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이제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 또 감기도 조심하시면서 우리 이제 배블리TV와 같이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배블리TV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라국제도시 이렇게 단톡방들이 있죠. 그 아름다운 미래도시라든지 300미러단이라든지 그런 단톡방들에서 이 배블리TV 타임이네요 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제 배블리TV 보러 가야겠습니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카페에는 저희 또 비에나 비스터 소셜님께서 본방사수라는 글까지 남겨주시는데요. 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청년앞에 카페, 그리고 더청라, 청라맘스 스퀘어 카페까지 꼭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고진실님도 오셨고요, 연구소장님도 오셨고, 푸른 버드나무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닉네임이 바뀌신 것 같아요. 또 레이첼김님, 야생야사님, 단풍별님, K까치님, 최은숙님, 쿠DJ님, 정현김님, 이명방님도 오셨고요, 마초백님, 뼈분세기님, 이도환님, 또 예, 제가 지금 못 보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열렬한 우리 주민들 있죠. 아주 우리 팬들 좀 닉네임만 들어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우리 배블TV 이제 시작하는데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생야사님께서 비대위원장님 서구의회 방문 때 그 멋진 옷이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구의회는 아니고 인천광역시의회 다녀왔습니다. 오늘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왔는데요. 또 오늘 또 풀어야 할 썰들이 또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청라 우리 복합타운 아주 그 공무 열기가 뜨거운데, 그에 따라 약간 부작용이라 할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편으로도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비에나 비서실님께서 윤리위원장님 만나고 온 그 복장이네요. 멋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회장님 서운하실까 봐서 그런지, 야생야사님께서 배 회장님 옷 댄디합니다. 라고, 댄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댄디, 그렇습니까? 예, 예. 이건 제가 멋지다는 표현이거든요. 예. 한 4, 5년 동안 입었던 옷들인데. 예. 예. 오늘 별명을 댄디남 배석희로. 그러십시오.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댄디남 배석희님과 함께하는 배블리TV 지금부터 시작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즐겁고 유익한 영상들만 모아서 베스트 클립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제 신곡 어떻게 사니가 오늘 정오에 발매가 됐습니다. 예,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멜론이나 지니, 벅스뮤직, 또 네이버 바이브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그런 아티스트들한테는 그 좋아요하고 이 댓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옆에서 제 노래가 나가고 있을 동안 회장님께서는 이 어떻게 산이라는 곡도 결국 동암역 이번 주구랑 똑같다고. 그냥 어제 들으니까 거의 멜로디가 비슷해서.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많이 호응도 있어야겠고, 주민 여러분 많이 응원도 해주시리라 생각하는데, 내가 들으니까 큰 감흥은 없어.
어떻게 사니 진짜. 예,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연령대가 예, 예. 젊은 연령대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회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랜만에 이 청라의 시티타워 부지를 비롯해서 여러 부지들을 보고 갔고 굉장히 많이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박남수장님이 청라에 온다. 그래서 좀 얼굴 좀 볼까 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창민 보도국장만 가서 취재를 하라고 했더니 가서 사진만 찍고 와서 네. 하여튼 뭐 안 오시는 건 안 났고 저기 뭐 가운데 윤창민 예, 저기 윤창민 보도국장이 살짝 보이는데요. 네, 네. 근데 윤창민 보도국장은 원래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듬직한 이미지가 있는데 항상 저렇게 사진이 찍힐 때면은 왜 그렇게 좀 쭈그런 방태기처럼 나오는지 쭈구리가 돼버렸는데 지금 저기 그 쭈구리 사진이 윤창민 보도국장 사진이 나왔을 때 이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께서 못난 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윤 국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의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분배를 하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예, 점점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시는데 회장님 허리 피고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거든요. 예. 그 핀 허리에 지금 맞춰서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내려가시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회장님 허리 피셔야 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허리가 자꾸 회장님 카메라를 맞출 때 네. 애초에 좀 기대고 허리를 좀 숙인 상태에서 그렇게 좀 맞추면 좋을 텐데 제가 꼭 여쭤봅니다. 회장님 허리 숙이실 거 아니에요? 나 안 숙여. 허리 꼿꼿이 세우고 할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 허리를 숙이는 게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조감도를 좀 봤는데 예. 광활한 토지 위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미국 같아요. 그런 거고 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죠. 예, 비 오는 날은 코스터 갈 때 꼭 아빠가 운전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위에 커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드랍존이라고 해서 애들은 하고 예. 엄마들은 내려주고 예. 이제 아빠는 비 거기 맞고 가서 쓸쓸히. 비 맞고 쓸쓸히 와야 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꼭 그 예. 남자분이 운전을 해야 된다는. 예. 비가 오면 어쨌든 아빠들이 운전을 해서 그 아이들과 어머니를 내려주고 예, 비를 맞으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준 DM님께서 아빠 탈모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 탈모 가져라고 말씀해 주셨고 청라 아빠들 탈모 생기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네, 지난주 베스트 클립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방송도 참 재밌었어요. 제 신곡 소식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제 어떻게 사니 그 신곡이요. 네. 또 그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벌써 멜론 하트가 100개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곡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 멜로디도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동안의 어떤 발라드 위주에서, 예. 조금은 그래도 감정이 좀 실리는 음악이 아니었나. 예.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댄디남이라는 그 칭찬을 받으시고 나서 좀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 아직 끝까지 들어보진 않았는데. 예. 오늘 저기 그 중계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롭게 데뷔를 하셨는데, 지금 좀 스위칭이, 중계가 서투르더라도 오늘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우리 쭈그런 망탱이 윤창민 보도국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회장님 허리가 점점 숙여지는 고개 숙인 남자 배석희의 그 모습도 괜히 좀 찔리는 데가 있긴 한데 오늘 같은 허리에 좀 힘을 좀 줘서 화면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별로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장님. 아니 뭐 그 나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가장들의 자세까지 나왔는데요. 이호성님 오셨네요. 배 회장님, 노영돈 비대위원장님, 일주일 만에 뵙게 되어 반갑고 반갑습니다. 한 주가 무척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제 방 한 번씩 꼭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의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닭광님께서 댄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댄디남 배석키를 줄여서 댄서키인 것 같아요. 뭐 감사드립니다. 네,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이 또 댄디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K까치님께서 또 제가 또 좀 서운해 할까봐 그러신지 댄디 분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호성님, 갈수록 두 분 멋집니다. 연구소장님 발매 축하드립니다. 또 정현김님, 댄서키 럭블리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단풍별님, 좋아요, 하트, 댓글 답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 차 안에서 틀었는데 사무실 사람들이 노래 너무 좋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호성님,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말씀해 주셨고, 철 감독 먹고 놀자. 이게 좀 잘 안 읽혀요. 철 감독 먹고 놀자님께서 본방 사수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고고진실님, 솔직히 옆 동네 시의원들이 지역 연고 드립칠 때 우리 청라 정치인들 야생적으로 야무지게 한마디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희를 대변하는 배블리TV처럼 말이죠.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유덕기님도 오셨네요. 또 청라의 사진작가시죠. 예, 유덕기님.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오랜만에 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현김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장님. 예. 배블리TV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망했다고.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가 배블리TV 때문이라고 하네요. 요즘에 그 개그맨들이 뭐 각종 그 노래잔치에 나오던데 우리도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배블리TV만 재미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배블리TV 재밌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제 방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게 댄디남 배석키에서 자화자찬 석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야지 용기가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이제는 제방 조회수가 항상 뭐 1000회는 기본으로 넘어가고요. 또 실시간 그 조회수가 또 이 100명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또 이게 다 뭐 제 덕이긴 한데 우리 집 배블리TV 보다가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유튜브에서 배블리TV를 보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니까 우리나라 그 국방산업에 대해서 유튜브가 아주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과 뭐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그 사이에 배블리TV가 있어요? 그 밑에 유튜브 쭉 내려가니까 쭉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국방산업에서 어떤 뭐 왜 화력이 센가 뭐 이런 것들. 그게 보통은 그 빅데이터로 해서 그 사용자가 이렇게 자주 보는 그 연관된 영상들을 보여주잖아요. 국방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광고를 별로 클릭을 안 하는데, 고개 숙인 남자들 다 나오세요라는 그런 영상들이 저한테 추천이 되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럴 때는 아닌데, 그런. 참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제가 그런 영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유튜브가 그런 영상을 추천해 주는데, 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많은 약들을 보긴 하는데, 아직 그럴 때는 아니에요. 뭐 소팔메토라든지 뭐 옥타코산을 뭐 다양한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저희 또 보도국장님이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또 취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청라 동구장의 한 획을 긋는 인터뷰를 하고 왔다고. 할 예정이라고. 할 예정이라고. 또 다음 주에는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동구장 관련된 그런 또 인터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동구장도 그렇고요. 또 뭐 그 외에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업무단지라든지, 또 로봇랜드도 또 지난주에 이 또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됐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청라의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청집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예.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어떤 뭐 평균화되거나 뭐 어떤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다. 예. 특히 이제 매도 수가 줄면서 매수자가 쫓아가는 형국인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청라의 상가지대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빈 공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가를 찾으시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특히 이제 배달업 중심에서 이제는 홀령업도 그런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다. 특히 뭐 청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청라 인근에서 청라 상권을 매수처를 찾아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꽤 많더라. 이런 걸 봐서는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그런 영향도 있긴 하겠으나, 어쨌든 간에 청라 부동산 시장이 상가 위주로 해서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청라에서 뭐 평형수를 다 따져봐도 예. 이제는 5억짜리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 우리 1단지, 특히 2단지 쪽도 좀 고전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2단지의 소형평수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진짜 청라의 그 평균 집값이 이제 6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평균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최저가가 이제 6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아파트 단지별로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외부에서 찾는 매수세도 꾸준히 있다. 예. 그러게요. 이게 그 상권이 발전한다는 거는요,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늘어나고 이 수요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 또 커넬웨이도 커넬웨이지만 각 단지별로 이 상가주택 단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상가주택 단지를 가보면은요,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화가 날 정도로, 예전에는 이게 차가 없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특히 이제 4단지 뒤쪽, 그 다음에 예. 뭐 2단지 쪽, 아주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요. 뭐 LH에서 청라를 구획할 때 아주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주차 문제. 그렇죠. 그다음 단지 상간에서의 그 차량 이동에 대해서 그 블록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은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 예. 또 LH에서 일부 뭐 공용 주차장으로 전용도 해줬지만, 예. 실제로 아파트 각 단지마다 그 주차난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주말에도 또 극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좀 LH가 예. 뭐 LH당 좀 그 유유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 과감하게 예. 뭐 개발될 때까지는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서구청하고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예, 요새는 또 뭐 서구청에서 그 부지들을 좀 그 개발 원가로 그 원가로 좀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 주차장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다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커넬웨이를 가보면요,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거기들 중에 줄 서는 곳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용객들이. 청라에도 이제 맛집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어떤 예. 이제 거리 그 형성 좀 돼가는 모습이 있긴 한데, 예. 제가 뭐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은 좀 청라의 여러 상권을 좀 블록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특색 있게 만들어주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청라의 상권이 활성화되겠다. 또 특히 그 하나금융의 직원들이 청라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뭐 전철 타고 수도권을 간다든지 아니면 김포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뭐 교통수단을 좀 마련해줘서 청라의 중심 상권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 여기 청집사가 있는 이 롯데 건너편 쪽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뭐 눈에 띄게 상가가 활성화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뭐 청집사에 앉아 있으면 예. 그 상가를 찾으러 매수 의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또 그 세금 문제도 이제 또 인상이 됐고, 양도세가 인상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에는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청라의 부동산의 앞으로의 곡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2025년이 청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곡점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2025년쯤 되면 청라에서는, 지금은 제가 뭐 최저가가 6억을 형성할 거라 얘기했지만, 예. 그
쯤 되면 아마 10억이나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청라에 워낙에 굵직한 호재들이 많고, 근데 청라에 무엇보다도 이제 신규 공급 물량이 이제 거의 없죠. 저 6단지에 이제 외국인 임대 아파트 빼고는 실제 아파트에 공급 물량 거의 없다. 우리가 뭐 로봇랜드든지 뭐 의료 복합타워든지 또 뭐 국제무 단지조차도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제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우리 거주를 위한 아파트의 공급량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다, 청라 내에서.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청라 전체적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우상향으로 갈 것이고, 단지 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은 이제 투기 과열주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의 한도에 묶여 있어서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이 좀 집을 구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역시 청라의 어떤 청사진에 비례할 때 현재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저희 친척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청라의 집을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냐? 지금 엄청 올랐던데 다 오른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만약에 지인이 집을 산다면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사는 건 위험할까요? 뭐 제가 지금 현재 예. 청라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지금은 사고 싶어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뭐 그동안 대형 평수들이 어려웠는데 최근 대형 평수들이 뭐 가격이 좀 뛰는 형성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물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단지,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뭐 구매하시는 것은 큰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 예. 뭐 물론 실수요에 의한 구매여야죠. 지금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실수요에 의한 구매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좋습니다. 베블리 TV 논평 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잡아봤는데 예. 이 제목이 청라도사의 눈입니다. 매의 눈이 아니고 청라도사의 눈. 제가 이 투자는 예, 특히 이제 우리 청집사가 지금 청라에 5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죠. 최근에 예. 이제 또 동향을 또 많이 얘기 듣는데 예. 그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뭐 참고하셔서 예.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죠. 좋습니다. 베블리 TV 논평 시간이었고요. 김종열님께서 오늘도 반가워요. 저 아직 서울 회사에 있어요. 그래도 본방사수 두 분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명훈님도 오셨고, 야생야사님께서 저희가 방금 살짝 흘린 그 얘기에 대해서 청라 돔구장이요? 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엘나비스타 소셜님도 돔 기대 말씀하시고, 이명박님 돔구장 이야기 정말 궁금하네요 라시면서 설마 정용진 씨나 허고연 씨랑 인터뷰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살짝 위험합니다. 이거 좀 찔립니다. 네, 또 레이첼 김님 대박 스포를 물 흐리듯이 자연스럽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단풍별님 와우 돔돔돔 좋아님 와 기대되네요. 야생야사님 숨이 가빠지네요. 야생야사로서. 또 유덕기님께서 좋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 방역 단계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청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금년 가을에는 청라국제도시 가을음악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25일 토요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고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해드렸죠. 그러니까 예. 청라에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가지 이제 예. 축제나 뭐 어떤 행사가 아마 9월달 예. 또는 좀 가시화될 거고, 예. 우리 그동안에 우리 청라에서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했던 예. 얼마로 청소년 축제도 아마 10월쯤에는 예. 다시 재개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라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그냥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예. 모처럼만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리가 마련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은 또 참여도 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행사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계속 풀려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야생야사님께서 IFC님께서 매일 돔구장 민원 내시는 거 한번 언급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요즘은 저는 용진이 형 인스타그램에 집중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을 이렇게 진짜 매일마다 넣으시는 게 정말 대단한 정성이거든요. 그럼요. 뭐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예. 그것이
주민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뭐, 혹자에 얘기하듯이 민원으로 된 게 뭐냐, 예.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상황이죠. 네. 민원은 되게 중요한 그 어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그렇죠. 또 이광일님께서 볼 때마다 행복한 시간, 두 분이 현안 관련 얘기들을 비빔밥처럼 맛나게 잘 비벼주셔서 맛나게 잘 먹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또 보면 볼수록 또 배가 부릅니다. 제가 이 배불리 TV, 저도 배를 차지하나요? 분리. 분리를 차지하죠. 네. 저녁을 못 먹었는데, 예, 뭐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네요. 유덕기님께서 청라국제도시 사진 공모전도 개최됩니다. 지난 4회 때와 같이 금상 100만원입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명박님, 돈구장 인터뷰 기대됩니다. 설마 정용진 씨나 허구현 씨랑 인터뷰 하나요? 기대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드리는 순간 120명 동시 시청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와, 이거 뭐 이제 지금 100명은 기본으로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욕심이긴 하지만 뭐, 예. 글쎄 저희들이 하면 1000분 정도의 주민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주민분들께서 이 청라에 대한 정보력은 배블리 TV를 보는 자와 안 보는 자로 갈린다. 그건 확실하게 그렇죠. 구분이 될 겁니다. 예. 청라의 가장 빠른 정보, 배블리 TV에서 들어보실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카페가 활성되어 있고 뭐 예. SNS 활성된 청라지만 이제 예. 배블리 TV 같은 건 생방송이고 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와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이제 검증된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주민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난주 토픽들 모아서 더 청라 뉴스룸으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뉴스로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토픽들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반가운 분이 오셔서 또 환영을 해드리고 싶네요. IFC님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민원 넣어주시고 또 국제금융단지라든지 여러가지 현안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는 IFC님께서 지난주에 생방송 시청 시도했었으나 시금치 반찬 만드느라 생방송 시청 불가했어요. 예, 또 남자의 또 그런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IFC님은 제가 직접 몇 번 뵀죠. 예. 외모 자체도 굉장히 예. 가정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가정적인. 예. 이게 또 그냥 남자들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적인이라는 단어가 예. 붙어야 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요즘 뭐 또 가정적인 남자들이 뭐 대세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야생야사님하고 고고진실님하고 비에나비스타 소셜님도 이 시금치 반찬 만드실 줄 아시는지. 회장님은 만들 줄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이 빠져야 되네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댄디남이잖아요. 그렇죠. 댄디남 배석기. 네. 지난주
주간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청라국제도시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청라 주민들의 선택은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었고요. 세 번째 토픽이 인천시 수돗물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첫 번째 토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또 이 청라는 젊은 주거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 육아 또 양육으로 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좀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이 지자체에서 운영을 지원을 하고 무료로 운영이 되지만 아파트에서는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 청라의 양육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라의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현안 중에서 특히 우리 유아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계속 제기돼 왔죠. 일단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뭐 교육자의 자질이라든가 어떤 그 아파트 간의 알력들이 있어서 원활하지 않게 돌아갔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풀리는 것 같아서 뭐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그 방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긴 한데, 물론 뭐 당국에서 잘 관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저희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청라에 거의 매주마다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주마다 오냐 했더니, 청라에 키즈 카페가 많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그 키즈 카페를 투어하는 재미에 매주마다 다른 키즈 카페를 가보느라 이렇게 청라를 매주마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청라에 키즈 카페도 있고 뭐 어린이 수영장도 있고, 특히 뭐 지금은 확실히 제가 뭐 모르겠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청라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8세가 안 됐었어요. 그쵸, 36세였습니다. 그만큼 청라가 굉장히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어린 유아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33.8세였네요. 33.8세 평균 연령이. 평균 연령이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초등학교에 대한 설립 문제, 어떤 그 우리 교육기관 설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민감하게 우리가 작동하는 것도 맞고, 하여튼 뭐 그 청라의 여러 가지 그 유아나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 좀 성인 문화 시설들하고 좀 분리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 하고 성인들이 그 문화 시설하고 지금 거의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상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지지난 방송이었나요? 청라 커넬웨이에 이 좀 그 더러운 쓰레기들 놓고 가시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취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 어울마루 봉사단이 청소년 봉사단이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봉사를 하면서 치우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방송을 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한 새벽 2시쯤, 뭐 이유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커넬웨이를 한번 산책을 했어요. 새벽 2시에요? 왜?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봤는데, 그 파라솔의 테이블들이 그 전에는 정말 다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그 먹고 간 쓰레기들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봉지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회식 문화가 바뀌긴 했는데, 최근에 뭐 따뜻 그 방송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특히 그 우리가 흡연의 문제, 그러니까 저희 코너로에서의 그 흡연의 문제는 뭐 흡연 부스를 만드니 안 만드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에는 좀 주민들도 많이 거기에 대해 신경 쓰시는 것 같고, 뭐 간혹가다 이제 보일 때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주민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사실 주변에 쓰레기를 출입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커널웨이가 뭐 어느 도시에나 다 볼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뭐 많이 좀 신경 좀 쓰시고, 우리 청소년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그것도 또 교육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이 또 커넬웨이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 또 흘려가는 말씀을 드리자면,
커넬웨이에 밤 시간에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컨노레이 밤 시간에 화장실 왜 가요? 산책하다가 갈 수도 있죠. 좀 참으면 되는데. 예, 10시 이후에는 이 상가들이 문을 잠가버리니까 예.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장담을 드리자면 이 다음번 서구청장은 커넬웨이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이 당선이 될 것이다. 아, 예. 예. 또 그런 예. 그 시설들도 예. 충분히 갖춰오면 좋겠고, 예. 특히 커널레이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특히 조명 경관에 대해서 예, 주민들이 경관이요? 참 아쉽다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예. 처음에 나왔던 조감도하고는 상당하게 좀 차이점이 있어서 많이 변했죠. 근데 최근에 예. 어쨌든 뭐 김경 우리 국회의원, 지역 예. 국회의원과 통화하는 와중에서 김경 의원님이 이뭐 컨노레이 조명 경관 예산 25억을 또 새롭게 확보했다고 예. 저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스포잖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예. 한 25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돼서 청라 컨노레이 경관이 좀 업그레이드 될 거다. 게다가 그러면- 또 지금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 10대 경관 명소화를 위한 예. 예, 야간 경관 이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랑 맞물려서 하면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그 컨노레이에 대한 그 예. 조명 경관은 예. 단순히 뭐 조명뿐만 아니라 예. 외부에서의 어떤 관광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음. 차라리 뭐 우리가 비축제를 한번 열어서 청라의 조명과 비축제, 뭐 작년에 우리가 하려다가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뷰티 못했는데, 페스티벌 때 한번 뷰티 해보려고 페스티벌 했었는데. 하려고 했다 못했는데 예. 하여튼 기회가 되면 어떤 그 빛과 어울리는 청단을 한번 구현해봤으면 좋겠다. 예. 물빛에 비춰지는 조명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전체적인 컨노레의 경관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 25억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걸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 우리 컨노레이의 경관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동시 시청자 수가 132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시금치 반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 야생야사님께서 저는 설거지 담당입니다라고 하셨고, IFC님 시금치 반찬 상당히 쉽습니다. 또 고고진실님 전 삼겹살을 잘 볶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 데치고 소금간 들기름. 이게 또 간단해 보이는데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데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예. 또 IFC님 저 그날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하시고, 또 김정현님께서 시금치보다 댄디를 택하신 회장님. 아주 예. 좀 네네. 또 어쨌든 커넬레이와 또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 양육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현안이 이 또 뜨거운 현안이죠. 청라 주민들의 선택은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라는 토픽을 잡아봤는데요. 저희 청라 국제도시 총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예,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주민분들이 98.1%였습니다. 98%. 예, 참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 어떠한 병원이 오길 원하느냐. 예, 뭐 주민들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이제 뭐 명확한데 뭐 우리 오늘 위원장님이 뭐 인천 시외도 갔다 왔지만 일부 예. 정치인들이 어떤 그 한 컨소시엄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주민들은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져야 되는 지역 정치인이나 단체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잘못하면 이제 쓸데없는 예. 그러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청라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행적을 보면, 주민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또 우리 두 시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한 시의원은 임동주 시의원이죠. 예, 임동주 시의원은 뭐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제2의 그 송도 세브란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고 어쨌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도 김희철 시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의회에 직접 가서 속기록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이쯤 되면 그 김희철 시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이슈를 많이 만들어냈던 분이에요. 예. 뭐 성도주의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고 그냥 막말이죠, 막말. 지역의 네. 학교를 생각하라고 했던 게 대놓고 특정 컨소시엄을 밀어주는. 진짜 누구 말대로 이 김희철 시의원의 후원금 계좌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시의원의 그런 그 직위를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발언하는 건 쉽지 않다. 정말 부적절하죠. 예. 예. 그런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 컨소시엄들에서 신경전을 언론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그 서울 아산병원에 대한 이 저격성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 아산병원은 이 사회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신규 병원 설립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희 뭐 또 보도가 나오기 전이지만 보도국장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또 카페상에서 은희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지만, 팩트체크 차원에서 또 우리 보도국장이 직접 확인했는데, 경제청에 물어봤죠. 서울 아산병원이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경제청 관계자가 하는 말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맞아요. 예. 예. 그러면 병원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KTNG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많은 뭐 흠집잡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 또 뭐 사실인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 경제청에서 이제 PT가 끝나고 이제 제2차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심사가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공정성, 공평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되기를 바라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뭐 경제청의 어떤 그 공모 지침서를 제가 보니 뭐 이걸 비공개로 하겠다고 공모 지침서에 적시가 되어 있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한번 공모 지침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상세한 것은 우리 경제청 홈페이지에 가면 공모 지침서가 이제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공모 지침서 중에서 그 지역 기반 또 지역 발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그걸 중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상세한 것은 주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 지침서라고 해서 올해 1월달에 게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한번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 그 의료복합타운은 이제 정량평가, 이제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성평가, 이제 상대평가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제 이 심사위원들을 이제 구성을 보면, 주무관청, 그러니까 경제청이죠. 경제청이 선정한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주무관청의 간부 공무원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위원장은 본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하지 않지만 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심사위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입김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 시청자 평가가 40%, 사업 계획 평가가 60%, 총 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 시청자 평가는 이 컨소시엄 자체적으로 이 구성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것이고요. 사업 계획 평가는 앞으로 이 의료복합타운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 계획을 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역 기여에 대한 부분이 평가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라는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 평가 안에 우리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사업 신청자 평가가 40%, 사업 계획 평가가 60%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평가 1000점 만점 중에서 우리 지역사회 기반 평가는 50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어떤 그 컨소시엄을 선택할 때 아주 그 큰 포지션을 차지하진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사업계획이 600점 만점인데, 그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50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이 30점, 지역사회 기여 계획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18페이지에 보시면 항목별 평가 내용에 있어서 사업 신청자 구성평가 및 현황이 400점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이 150점, 대표 의료기관 규모 및 경영 능력이 150점입니다. 자, 여기서 대표 의료기관이 중요한 이제 그 컨소시엄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예, 예. 그다음에 기타 사업자 참여도가 70점에 불과하고요.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이 30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0점 중에서 대표 의료기관 예. 규모 및 경영 능력이 150점으로서 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종합 이제 사업 계획에서 나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예. 21페이지에 이제 지역사회 기여 방안 50점에 대해서 좀 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그러니까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제시하는 항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생산이나 부가가치, 또 고용창출 규모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가. 이건 물론 정성적 평가입니다. 또 점수와 그렇죠. 시키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로 근데 이루어지기 이 때문에 지역이라는 게 청라에 국한하는 건지 아니면 인천 전체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은데 예. 이건 제가 판단하건데 예. 인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역사회 기업 계획에서 예. 지역업체 참여 방안 및 전체 고용 대비 지역 주민 채용 예정 규모가 20점. 예. 이것도 역시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자,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복합 의료타운 선정 과정에서 우리 병상수에 대해서 뭐, 그렇죠. 900석이지 아니냐 가지고 많은 문제가 예, 있었는데, 예. 여기서 700병상 이상이면 탁월해서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00 이상 병상이면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배점 50점으로 돼 있다. 그럼 대부분 700병상 이상으로 맞추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다 맞히자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우리가 500병 이상이면 여기서 이제 보통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 거기다 200병상을 추가시키면 만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거의 다 만점을 받을 걸로 네네. 제가 예측이 되고요. 그럼 또 23페이지도 넘겨주시고, 자,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러한 그 심사 결과를 거쳐서 우리가 7월 달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뽑냐면 사업 계획 평가 점수, 그다음에 사업 시청자 평가가 높은 순서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자, 최고점자가 사업 계획 평가 600점과 사업 시청자 평가 400점 중 어느 항목이라도 각각 70%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업 시청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업계획 평가를 우리가 80%를 받고 사업 시청적 평가를 60%를 받는다면 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양쪽 두 항목에 대해서 7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예. 자,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도 넘겨주시고요. 자, 26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넘기셔서 한번 3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9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답안에 지역사회 기업 방안이라는 항목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와 같이 똑같이 1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의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의료 관광객 유치와 관광 수입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분석, 본 사업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파급 효과 작성, 지역 생산품,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매입 판매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지역 경제에 대한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예, 예. 얼마만큼 지역 효과적으로 산업들을- 영향을 미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지역사회 기여계획, 본사업의 공사 등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제시하라는 거고요.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지역 주민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의료복합타운과 네.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를 좀 설정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00점 만점에 네. 지역사회에 관련된 것이 50점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 항목이 이 전체적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의 그 포지션이면 우리가 뭐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이번에 참석한 5개 컨소시엄은 예. 전부 다 거의 50점 가까이 맞지 않을까. 예. 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주요 한 3개 구성목이 있죠. 예. 병원, 그다음에 금융사, 건설사.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들어왔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또 하나 이제 이게 들어오는 병원의 형태가 우리가 분원이냐 아니면은 본원이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예. 분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요. 분원으로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과 그 의료 인력이 확보된다면 예. 그것 또한 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부분 이 정보지침서가 오픈이 된 거잖아요. 예. 뭐 이미 공모 전에 오픈이 된 내용이고. 예, 됐습니다. 예. 결국에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 대부분 잘 채웠을 거라는 건데 예. 이 정량적 평가는 뭐 다 짜 맞췄을 거니까 만점을 맞을 거란 말이죠. 웬만한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는 예. 것은 절대 평가고 수치화된 평가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조작을 하거나. 그건 불가능하죠. 예,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예. 내가 좋아하는 컨소시엄이니까 점수를 더 주거나 예. 그러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우리가 시티타워 때도 뭐 사점 때문에 예. 이게 무산된 적도 있잖아요. 예. 그 사점을 매긴 그 심사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것도 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정량적인 것은 둘째치고 예. 이제 정상적인 평가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의외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정성적 평가가 관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화되고 투명하게 점수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라리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공모지침서에는 비공개로 돼 있고 예.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컨소시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제청에서 주민들의 이 눈높이하고 좀 맞춰서 공모지침서는 비록 비공개로 돼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죠. 그렇죠. 이 주민분들의 조사 결과가 98.1%가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브랜드의 인지성이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이 주민분들의 지지 사유 중에 중입자 가속 치료기라는 게 있어요. 이 중입자 가속 치료기라는 게 이 뭐 전 세계적으로 몇 대가 없는 장치인데 꿈의 암 치료기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치기 어려운 그런 암들, 예를 들어서 뭐 전립선 암이라든지 뭐 그런 움직이지 않는 내장에 생긴 그 암들은 이 중입자 가속기가 있으면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의료 예. 사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냐 기계가 고치는 거냐.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어떤 병원 의료기관의 평가를 할 때 물론 예. 그 의료진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 절대적이죠. 예. 하지만 요즘에는 어떠한 그 좋은 의료 장비가 어떤 병원에 갖추느냐. 왜냐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되고 처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의료기관의 경쟁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재무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력. 내가 얼마큼 자본을 가지고 그렇죠. 좋은 기계를 예. 갖다 놓느냐.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의료복합다운 심사에서도 그 평가 항목이 있죠. 재무적인 평가 항목이. 예. 자, 이 항목만 하나만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예. 과연 우리가 5개 컨소시엄 중에 어떤 컨소시엄이 우량한 자본으로 좋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좋은 인력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할 것이냐. 거기에 연구를 하고 산학하고 우리가 그 복합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냐 생각해 본다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재단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본력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를 본다면 예.
어떤 컨소시엄 유리할 건가는 자명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혹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지 어떤 뭐 학영론에 의해서 특히 그 정치인들 말이죠. 뭐 아까도 우리가 시의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역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그 표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관계된 사람들, 또 어떤 지역 토착 세력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상당한 표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눈치 보느라고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정치인들이 편향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그거 정말 부적절한 일이죠. 어차피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그만큼의 베너핏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 정치인들이나 또 뭐 하다못해 사업가라도 지금은 냉철하게 경제청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 경제청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지금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성과 투명성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결과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그게 왜 나왔나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예. 말씀드리는 도중에 우리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위원 공개 및 평가 과정 생중계에 대해서 인천시 3,000명 청원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실은 그것이 뭐 생소한 게 아니라 편향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티타워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사업자 공모 방식. 진주에서 했을 때 제가 현장에도 갔는데 그때 복도에 CCTV가 있어서 그 안에 상황을 실시간 중계를 했고 그때 당시 심사위원도 공개를 했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그 평가 점수까지도 다 공개를 했어요. LH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H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말은 많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때도 물론 그 전 과정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도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경제청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잖아요. 그 시티타워 때처럼 그보다도 오히려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이 다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자. 좋죠. 절대 무리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인천시 시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 청라총연 카페라든지 더청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전혀 편향적이지 않고요. 우리 저 비디오에서도 경제청에 그 제안을 했고요. 그럼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하자.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만약 나중에 뭔가 의혹이 있고 의구심이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그 후폭풍은 청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우리 뭐 정치인이나 또 우리 경제청장님 뭐 이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실 테지만 본인의 이제 마지막 그 업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멋진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민청원을 추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특히 또 편향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주민분들께서 빠른 속도로 응원해 주신다면 이게 정말 빠른 청원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비대위에서도 다음 주에 경제청하고 뭐 회의를 하신다면서요? 그건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서 특히 의견은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높으신 분한테.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평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청이 늦지 않게 제시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토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 수돗물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뭐 또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돗물에 관련해서 정말 그 우리 박남춘 시장이 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랬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유충 사건까지 터지는 바람에 뭐 제 생각에는 박남춘 시장은 이 수돗물의 숫자만 나와도 기겁을 해서 깰 것 같은. 근데 박남춘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기업을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이 수돗물,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관련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걸 면피하려고 하셔도 안 되고 이 과정,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으면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1순위지만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개선안을 제시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장이신 박남춘 시장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할 역할이다. 예. 근데 우리가 수돗물 적수 사태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도 수돗물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예. 생수로 사 먹지, 예. 우리 수돗물을 그냥 옛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뭐 임대 밀고 마시지는 못할 거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남준 시장님이 큰 정치인으로 되시려면 지난날 그 적수사태 때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예. 지금이라도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소송에 들어갈 텐데 좀 더 어떤 방어 자세보다는 우리가 좀 우리 완나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다시 하시고 그때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예. 소송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신 우리 주민분들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 인천시가 이 수돗물을요, 식품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수 수준이라는 뜻이겠죠. 그 수준으로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수돗물이 이 그 생수 수준으로 깨끗해지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근본적인 원인이 관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적수사태가 터졌던 것은 인재죠. 그렇죠. 담당자들이 그런 것들을 뭐 조작하고 이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고, 예. 근본적인 문제는 노관의 관이 노후화돼서 생긴 문제였잖아요. 예. 또 어떤 뭐 인재성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예. 주민들의 협조를 받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간 때우기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 예. 그러한 행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좀 주민 친화적인 그런 행정 마인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시 수돗물 신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고고진실님께서 우리 완장차신 주민분들 앞장서 주세요. 선비감성 버려주세요. 그럼요, 다른 분들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앞장서 주시면 이 보병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정말로 주민분들께서 나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은 소통이 가득, 이 주민소통, 시민소통이죠. 예, 시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민단체가 처음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따라오는 거하고, 주민분들이 시작을 해서 주민단체가 서포트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주민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예. 의료복합타운 예. 그 입찰을 보시면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GCT 때 예. 뭐 JK 미래인가요? 예. 그때 단독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5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딱 지금 이제 지역과 관련된 컨소시엄, 또 서울 저희 아산병원 예. 관련된 컨소시엄이 있는데, 자, 어떤 주민단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예.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단체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시면, 예. 이게 간단치 않구나. 예, 왜 맞아요. 정치인들이 지금 나서서 얘기를 못하는지, 왜 어떤 뭐 맘카페라든지 어떤 카페지기가 왜 나서서 뭐 얘기 못하는지, 예. 그것이 뭐 제가 막 청라청 처음 하면서 아마 예. 가장 그 격렬하게 했던 것이 그 인천시 사회 인화해라라는 예. 아주 카르텔이죠. 그렇죠. 아주 뭐 예. 각 방면에 예. 뻗쳐 있는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권을 챙겨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거 제가 지적해서 해산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또 지지 때 우리 청장님 물러나라고 할 때도 그 뭐 퇴직한 공무원분들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 저 엄청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컨소시엄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다 그런 표심과 이권이 깔려 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주민들을 대변해서 예. 얘기해줄 사람은 예. 없을 것이다.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예. 어떤 경제청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예. 그 결과가 나오도록 예. 어떤 감시와 견제를 하는 거는 예. 우리 주민들 스스로밖에 없어요. 예. 누구도 나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표심과 이권이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저희 청라쪽 비대위나 우리 같은 경우는 늘 그냥 얻어 맞으니까 나와서 얘기하고 주민들 예. 생각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지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3가지 토픽을 다 살펴봤고요.
이명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1 청라 대역전 만루 홈런을 위한 1루 주자 진출하는 해입니다. 2022년 2루, 2023년 3루 주자 채우고 2024년 만루 홈런 날릴 거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을 앞두고 있죠.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나서주시면 주민 여러분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청라 의료복합타운을 예. 바라보실 때 예. 어떠한 그 여야 뭐 특정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지금 의료복합타운과 관련된 정치 세력들은 예. 여야 할 것 없이 예. 다 눈치를 볼 겁니다. 그만큼 그 인천에 토착화된 그 세력들은 분명히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는다면 예. 지금 누구도 나서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그런 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인천은 소통이 가득 이 인천시 시민청원 사이트에 정말 그런 주민 여러분들의 나섬 또 이 관심의 표현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방송을 마쳐야겠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One more thing. 예. 지난해 저희 예. GCT 할 때 우리가 예. 경계청하고 막 극도의 대립 관계를 세울 때 예. 저한테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경계 뭐에 의해서 예. 수사당국에서 청라청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라 물 맞아요. 것이다. 내사한다, 뭐 압수수색한다. 예.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민들 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정도의 일이죠. 예. 어떤 부담과 리스크가 항시 존재한다. 예. 그런 말 알아봐 주시고 예. 우리 주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예.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도 예. 믿고 갈 수 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배불리 TV 시즌2 제12화 130여 분 이상의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와 더 청라 또 청라맘스 스퀘어까지 꼭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배불리 TV 다시 보기도 많은 이용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We're alright, I've seen this before. Yeah, girl, just trust me.